시즌 살펴봤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게 포스트 시즌인데 네네. 정말 정규 시즌 막판에 아까도 말했지만 순위가 끝까지 결정이 안 났었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네. 경기에서 났죠, 순위가.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재밌는 역대급 시즌이었는데 어떻게 음, 해서 3위로 준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LG랑 잘 싸우고 KT랑 플레이오프를 치렀는데 이 네. 과정들 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저는 이번 시즌에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준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하든 준 플레이오프에서 하든 뭐 저는 솔직히 와일드 카드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NC랑 하고 LG랑 하다가 KT에서 지겠구나. 많이 올라가면 그냥 플레이오프에서 그냥 광탈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U 팀의 그런 호의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제 3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넥센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3년도, 그러니까 지금의 키움이죠. 13년도부터 약간 좀 서로 플레이오프에서 엎치락뒤치락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막 2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세트 스코어 막 3연승 내리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넥센은 키움은 항상 두산하고 뭔가 좀 있었는데 그냥 그래서 저는 와일드카드전 하면은 그냥 지고 끝날 것 같은데? 약간 약간 이 생각이었어요. 네. 지고 끝날 것 같은데 또 투수들만 진짜 팔 빠져라 던지고 무실점으로 막아놓으면은 또 타자들이 점수 못 내고 이러겠지 이랬는데 역시 어쩔 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3위로 올라가게 됐고 LG를 만났는데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저는 뭔가 올해 두산이 LG를 상대로 상대전적은 앞섰지만 작년이나 재작년 때 보여줬던 그런 포스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쵸. 기억을 하실지 네. 모르겠지만 1승 17패인가 16패 그 악몽이 그때 LG 팬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전 그런 완벽하게 우세, 완전 막 천적인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분위기를 탔던 LG를 이길 수 있을까? 왜냐면 LG가 이제 3위에서 굴러 떨어지고 4위가 되고 이렇다 한들 후반에 보여줬던 모습은 충분히 두산이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 할 모습이었거든요. 타자들도 잘하고 투수들도 물론 윌슨 선수가 좀 아프기는 했지만 다른 선수들이 잘 버텨줬기 때문에 충분히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제 와일드카드전에서 딱 봤을 때 심상치 않은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마음을 굳게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뭔가 좀 날아다니고 초구노림수가 되게 잘 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배팅이 굉장히 잘 됐던 거죠. 그때 제가 학교를 지금 아직 다니고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집으로 온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봤는데 아이패드로 봤는데 진짜 너무 그 공격 노림수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약간 좀 일부러 역시 이것이 이웃인가? 약간 이웃 간의 정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LG는 그랬고요. LG전은 그랬어요. 기억나는 게 그것뿐이었어요. 사실 네, 생각 외로 잘했다. LG전 살펴보면은 사실 1차전은 네. 너무 두산의 압도적인 승리가 됐잖아요. 두산이 사실 맞아요. 선발 투수 내려가고 이승진 선수 포함해서 불펜진들을 좀 과감하게 기용하면서 약간 테스트하는 느낌의 경기였거든요. 네, 근데 2차전은 경기가 중간에 갑자기 희한하게 흘러갔잖아요. 경기 흐름이. 맞아요. 라모스가 쏘아올린 자궁공을 시작으로. 네. 저는 그것보다도 알칸타라 선수가 조금 그때 담 증세가 네. 있는데도 던졌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알칸타라 선수의 그런 뭐랄까 그런 실력이 그 기세나 아니면은 알칸타라 선수가 보여주는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 이후부터도 계속 시리즈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좀 부상 때문에 여파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네, 지금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또. 네. 그래서 네. 사실 그날 경기 보는데 느낌이 이상한데? 이거 희한하게 흘러가겠다 했는데 결국은 잘 막아내긴 했죠. 네. 꺾고. 그래서 투수들한테 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NG를 꺾고 KT랑 플레이오프에 돌입했는데 저는 시리즈 보는 내내 네. 사실 로하스 선수보다도
저는 조용호 선수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뭐 저는 뭐 누가 무섭다 생각보다는 그냥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저는 정규 시즌이나 아니면 내내 KT전을 보면서 KT가 이제 올해 2020년이 돼서야 좀 이렇게 높은 등수였지. 네, 그 맞아요. 전까지는 등수가 낮았잖아요. 근데 그때 볼 때마다 이 팀은 등수는 낮은데 정말 무서운 팀이다. 이 팀은 뭔가 공격에 뭔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KT가 원래 그래서 워낙에 저는- 약했었잖아요, 또.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걱정한 거 의외로 너무나 경기를 잘 치러준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 전 질 줄 알았다니까요. 전 무차 얘기하지만 플레이오프 올라가고 있어. 지겠지 뭐. 한 1승하면 1승하면 잘한 거지 뭐. 아유 잘했어 이런 거였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근데 조용호 선수가 무서웠던 건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그 사실 장타자는 아니잖아요. 장거리 타자는 아닌데 네. 뭔가 그 타구에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그 타구가 굉장히 매섭더라고요. 다른 선수들보다도 굉장히 매섭게 느껴졌고 2017년에 그 당시 기아였던 이명기 선수가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랑 되게 굉장히 많이 겹쳐가지고 좀 경기해야 될 대상 1호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큰 실수로 KT가 떨어지는 큰 원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뭐. 어쨌든 굉장히 무서웠었고 네네. 특히 KT전은 소영준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나온 괴물투수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또.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KT 입장에서는 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차기 10년을 책임질 에이스를 발굴하는 큰 해가 아니었나 그런 그쵸. 생각도 들고 충분히 뭐 강백호 선수나 아니면은 소영준 선수 두 선수 다 이제 이제 향후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10년 더 넘을 수 있죠. 지금 이제 20살 칸 넘었으니까 그쵸, 15년도 책임질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거겠죠, 사실은. 네. 사실 그래서 KT는 뭐 두산에게 정규 시즌 2위를 하고 최종 순위는 3위가 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날 이 플레이오프에서 또 두산이 플렉센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구원 등판에서 3이닝 세이브도 지키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좀 KT랑 5차전까지 갔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를 크게 올린 상태에서 NC를 맞이를 했었어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뭐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근데 아무래도 3위 팀으로 플레이오프 계속 치르고 지금 플레이오프 치르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좀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였던 건지 NC한테는 크게 힘을 못 썼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NC한테 힘을 못 썼다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타자가 NC에 묶였다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과정들을 딱 보면은 이제 순간순간마다 역전할 수 있는 과정들은 충분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임정호 선수라든지 김진성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불펜으로 나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간히 보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는 일단은 타자들이 제때 점수를 못 내줬다는 점이에요. 힘을 못 썼다는 게 득점을 빵빵빵빵 못해서 뭐 못 따라가고 이게 아니라 내줘야 될 때 못 내주고 반면에 투수들은 제가 계속해서 칭찬하는 거지만 막아냈단 말이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2차전, 3차전까지는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갔어요. 맞아요. 4, 5차전, 4차전부터는 그냥 진짜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게 힘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힘이 떨어졌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죽어라 버텨주는데 왜 타자들은 점수를 못 내지? 왜 항상 이렇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실책하지 않으면 점수를 못 내는 거지? NC는 우리가 실책하지 않아도 점수를 빵빵빵 내주는데 왜 그런 걸까? 그러니까 투수들이 1점도 안 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1점은 줄 거 아니에요. 죽어도 뭐 그쵸, 적어도 1점은 예. 줄 거 아니에요, 각 투수마다. 힘든데, 당연히 힘든데. 근데 타자가 1점도 못 내주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득점 지원이 그냥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투수들이 버텨주는 것만큼. 뭐 NC는 활약한 선수들 말할 거 많죠. 그죠, 예. 뭐 야성범 선수, 양의지 선수, 누구를 안 꼽는 선수가 뭐 못한 선수가 뭐 색이 더 쉬울 정도로 잘하는 선수가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두산은 투수만 좀 불쌍한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포스트 시즌도 마찬가지고 KT랑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맞아. 크게 점수 안 감사하고. 냈잖아요. 네, 큰 점수도 안 나고 물론 KT도 점수를 겁나 못 냈어요. KT도 많이 말아먹긴 했는데 그건 진짜 수비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뭐 이제 결론적으로 타자들이 점수를 많이 못 내줬다는 거, 투수들은 잘 막았다는 거, 이게 결국에 핵심이죠. 네. 그리고 이영하 선수의 기용이 참 아쉬웠다는 거. 저는 이영하 선수를 내보낼 때마다 좀 사실은 장 PD랑 같이 카톡하면서 봤는데 아 이렇게 없나. 이영하 선수는 아닌데 이영하 선수는 선발이지 마무리가 아닌데 한 방 맞아서 끝나는 그런 상황에는 올라오면 안 되는 투수 같은데 그렇게 없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투수진이 많이 아직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따가 뭐 이제 그 FA 때문에 또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내야 유틸리티를 팔아서 내야 유틸리티를 주고서 투수들을 데려왔는데 그 투수 가지고도 안 된다면은 그 투수 가지고도 힘들다면은 아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선발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정도 희생이나 그 정도 이제 던지는 거는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면으로 치면 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런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이제 사이클에 들어와 버리게 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사실 NC랑 경기가 네, 김지호 선수 혼자 거의 공격을 했잖아요. 그쵸. 네,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특히 뭐 저도 이제 이피디한테 계속 얘기했지만 그 외야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자꾸 경기를 출전을 해서 좀 화가 많이 났었는데 좀 김태형 감독이 예전 같지 않고 대타 기용률이나 아니면 뭐 라인업에 변화를 주는 그 빈도수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상. 저는 혹시 18년도 안 보셨나요? 아, 오픈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그 계기를 모르시나?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대타 기용을 잘했다 그래요? 대타 기용 안 해요. 아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15년 처음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경쟁 많이 시키고 기용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단 16년 이후로 좀 자리가 잡히니까 저도 거의 뭐 류중일 감독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네, 이번 시리즈 보면서. 뭐 본인의 그 스승 감독이 김희식 감독이었으니까 뭐 스승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고 사실은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이거를 기용하게 되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증명된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이지 그렇죠. 왜 경쟁 안 시키냐? 솔직하게 얘기해서 쿠시니가 경쟁하는 무대는 아니잖아요. 코시에서 경쟁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년 전 18년 한국 시리즈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나간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대체할 수 있는 자원 맞죠? 뭐 김인태 선수나 네. 조생 선수가 있는데 한 번은 바꿔볼만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사실 너무 안 맞으니까 한 번은 바꿔볼만 했는데 좀 많이 아쉬워요 그게. 그거는 감독의 선택이고 그때 상황을 모르잖아요. 벤치 상황을. 그쵸, 못 예. 나갔을 수도 있고 부상 때문에 못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개인의 감상이니까 여기까지는 해야죠. 그렇죠. 예.